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리자면요. 저희가 가난한 이유는요.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대추구 때문이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가난에 대한 평균값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1인당 GD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GDP는 약 3만 1,000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동년도에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62.5%로 이거를 감안을 하게 되면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1인당 GDP는 한국 돈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약 6천만 원이 넘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경제활동 1인당 GDP를 생각을 해보면 약 6천만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평균값이 말이죠. 놀랍죠? 그런데 왜 평균값이 6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평균값 도달하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희 경제 구조 내부에 착시적인 구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대추구 행위입니다. 학자들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제사전이 의미를 한번 가져왔는데요. 지대추구 행위란 무엇이냐면요. 정당한 생산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진입장벽 또는 정치적 로비 등을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입장벽과 부당이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를 좀 더 알아보게 되면요. 이상적인 경제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경제 참여 인구에게 나눠지는 그런 이득이 더 커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자를 표현을 하자면은 이 피자 하나를 8명이 나눠서 먹을 때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레귤러 사이즈가 라지 사이즈가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바로 이상적인 경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대추구가 만연한 경제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파이를 키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의 목만을 키우는 게 목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전체의 피자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목만 크게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몫은 작아지게 됩니다. 즉, 지대추구 행위를 통하게 되면은 특정 소수의 경제활동 참여자들은 이윤이 커지지만 나머지 부류는 이윤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상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가가치라는 것은 사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상가의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해서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죠. 하지만 입주한 가게 주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료를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대기업의 갑질, 나쁜 가격을 후려치는 거죠. 그 외에도 사실은 이제 대기업 노조가 파업을 통해서 임금 협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그 임금 상승은 사실은 중소기업의 그 이윤을 쥐어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어떤 조직 내에서 연공 서열이라든가 호봉제가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은 먼저 들어왔다는 그냥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들이 일을 잘하고 그들의 성과가 아닌 그냥 내가 먼저 들어왔어. 내가 네 선배야. 내가 호봉이 더 높아. 라는 이유로 급여가 더 많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대추구의 행위의 일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대추구의 해악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고르지 못한 자원의 분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금전적인 투입이 바로 자본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되려면 공장도 짓고 재료도 사고 고용도 창출하고 하는 형태의 정상적인 형태의 경제 순환이 아니라 지대추구를 하게 되면은 투기적인
그 자본 투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에 돈이 쏠려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실질적인 부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정상적인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경제가 발전을 했을 텐데 그 자원이 정상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투기적 또는 낭비적인 요소로 쓰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하지 못하고 한정된 파이를 여러 명이 나눠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정부의 세입도 감소하고, 그리고 특정 권력층은 더 큰 파이를 가져가기 때문에 소득 불균형이 심화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이 낙화됩니다. 왜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누가 기업을 운영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다들 투기판에 뛰어들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를 봤는데요. 지금 이분이에요. 이 나라에서는요, 가난한 건 죄랍니다. 전 이 광고를 보고 미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요, 발전적인 경제 구조 외에도 착취적인 구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기는 힘들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어떻죠? 가난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청년층들이 가난해진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요, 부의 축적이 어렵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아파트값 상승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은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도박적인 투자 활동을 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상화폐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청년층 입장에서는 살기 팍팍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게 됩니다. 예, 인구 절벽이 오고 있죠. 이거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가 매우 심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죠. 일할 맛이 안 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경제는 발전하지 않게 됩니다. 한국이 무슨 석유가 나오고 석탄이 나오고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노동력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더 부자 될 수 없으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까요? 전 이 사회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종합부동산세죠. 실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1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치 그 세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세금 폭탄처럼 여겨지면서 결국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죠. 이러한 결과는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노동 가치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노동 의욕을 상실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산업 경쟁력은 상실하게 될 거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번엔 좀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